네, 반갑습니다. 한자를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한자 공부 요렇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쌍상투관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6개의 글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상투관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6개의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자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인데 그 글자들의 모양을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면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쌍상투관이라는 글자의 모양이 비교적 잘 보이는 글자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글자들도 있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쌍상투관을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글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쌍상투관이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상형의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자, 어떠한 대상의 모양을 본떠서 쌍상투라는 그러한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쌍상투가 뭔지 아십니까? 자, 그럼 쌍상투는 됐고 상투는 뭔지 아세요? 아시죠? 그렇죠? 상투라는 것은 예전에 헤어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머리를 딱 올린 것을 상투라고 하잖아요. 근데 쌍상투는 뭐냐면 그 상투가 하나의 묶음으로 머리로 이렇게 딱 위로 올린 거라고 하면 쌍상투는 양 갈래로 이렇게 따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쌍상투라고 하는데 요즘의 만화 캐릭터에서는 이런 모양이 쌍상투인 겁니다. 자, 요렇게 양 갈래로 딴 것이 바로 쌍상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글자의 모양을 보시는 순간 이러한 쌍상투가 떠올라지십니까?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그럼 예를 듣기 위해서 이 글자의 서체의 변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쌍상투관이라는 글자의 서체 변화인데 가장 왼쪽에 초기모양을 보세요. 초기모양을 보시면 어떠한 사람의 모양이 있고 그 위에 양 갈래 뿔이 뿅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머리 위에 뿔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쌍상투를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머리 위에 사람의 이미지가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의 글자였다가 지금의 시대로 오면서 쌍상투만 남아있는 그 머리 위에 부분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의 서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그러한 인형이나 아니면 캐릭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쌍상투관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상투관이라는 글자를 먼저 살펴보았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숫사냥환입니다. 양 중에서 산에 사는 것을 사냥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냥 중에서도 수컷을 표현한 글자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글자 윗부분에 십자가 2개가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쌍상투관이라는 글자의 변형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이 쌍상투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뭐냐? 이것은 바로 사냥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이 보는 것을 나타내는 볼견, 보다견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의 모양이 아주 비슷한데 틀린 점이 하나가 뭐 있냐면 이 글자 아랫부분, 아래의 오른쪽 부분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점 하나가 사냥의 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볼견이라는 글자는 본래 사람이 다니면서 보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양들이 두리번 거리면서 이렇게 산속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냥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쌍상투관은 그럼 뭐냐? 사냥들이 쌍투를 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순양들의 멋있는 뿔, 양쪽으로 나와 있는 그 멋있는 뿔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두 뿔을 가진 숫사냥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안에서 그 사냥들의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사냥환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너그럽다관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너그럽다관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숫사냥환이라는 글자와 윗부분에 집을 가리키는 집면 이 2개의 글자를 위아래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즉 집이라는 뜻과 숫사냥이라는 뜻이 결합해서 너그럽다의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집과 숫사냥이 결합해서 너그럽다.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림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숫사냥환이라는 글자의 뜻을 숫사냥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바로 숫사냥의 특징이 뭐죠? 그렇죠. 양갈래 뿔이 멋있게 나와 있는 그런 게 숫사냥이잖아요. 그렇게 숫사냥의 멋있는 뿔처럼 어떠한 사람이 머리 위에 어떠한 멋있는 장식이 달려있는 그런 관을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을 쓰고 있으면 사람이 집안에서 돌아다니기에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겠죠. 뭔가 걸릴까봐.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런 뭔가 관을 화려하고 멋있는 관을 쓰고 다녀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넓은 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집이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넓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이 넓다라는 것을 나타내서 너그럽다의 뜻의 글자가 된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옛날 집 중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큰 집들을 보시면서 와, 저 집은 정말 멋있는 화려한 관을 쓰고 다녀도 전혀 거리낌 없는, 불편함이 없는 그렇게 큰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너그럽다 관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관대라고 할 때 관자 또는 관용에서의 관자가 바로 이 너그럽다 관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큰 집을 보시면서 와, 저 집은 정말 머리 위에 뭔가를 쓰고 다녀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넓고 큰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너그럽다 관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그럽다 관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북의시실관이라는 글자입니다. 북의시실관이라는 글자의 아랫부분은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는 쌍상투관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의 윗부분은 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실사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실사라는 글자의 획줄인 거예요. 그래서 실이라는 뜻과 쌍상투가 결합해서 북의시실이라는 뜻의 글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북의시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천을 짜기 위해서는 배틀이라는 기계를 이용했었는데 배틀에서의 쭉 늘어뜨리는 날실이 이렇게 있고 그 날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시실인데 그 시실을 엮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의 이름이 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의 시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북 안에 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북의 시실이라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북의 시실이라는 것을 그 뜻의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쌍상투관과 실사라는 글자를 더해준 거예요. 실사는 알겠는데 쌍상투는 잘 모르시겠죠? 왜 결합했나?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천을 짤 때 그 실이 잘 풀리도록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풀리도록 담아놔야겠죠? 그 북이라는 도구 안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투를 말 때 정성스럽게 말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실을 잘 말아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쌍상투라는 뜻의 글자를 결합해 주게 된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전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배틀을 이용해서 천을 짜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북의 시실관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의 시실관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빗장관, 관계하다 관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북의 시실관이라는 글자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문을 가리키는 문문,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즉 문이라는 뜻과 북의 시실이라는 뜻이 결합해서 빗장이다 또는 관계하다의 뜻을 가지는 거예요. 북의 시실과 문이 결합해서 빗장이다, 관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이 글자는 빗장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빗장을 가리키기 위해서 문에다 뭘 더해줬냐? 북의 시실관이라는 글자를 더해준 거예요. 북의 시실이라는 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을 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렇게 시실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문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빗장이라는 소리입니다. 빗장을 세로로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로 문을 잠그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도구가 빗장이라는 소리고, 관계하다는 뭐냐? 관계하다는 빗장이 문과 문에 딱 끼어들어서 문을 잠그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떠한 일에 끼어드는 것을 나타내서 관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예전
예전에 옛날 우리 한옥의 대문들을 걸어 잠그는 그런 빗장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어떠한 일에 빗장처럼 확 끼어들어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관계하다 관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셔도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관계라고 할 때 그 관자, 또는 관련해서의 관자, 관심에서의 관자, 관여에서의 관자, 상관에서의 관자가 바로 이 빗장관, 관계하다 관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옛날 대문에 빗장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빗장관, 관계하다 관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이따따련이라는 글자입니다. 이따따련. 자, 이따따련 또는 이따련이라고 하던 그런 글자인데, 이 글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북의 시실관이라는 글자와 사람의 귀를 나타내는 귀이라는 이 글자,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즉, 귀라는 뜻과 북의 시실이라는 뜻이 결합해서 이따따 또는 이따의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북의 시실과 귀가 결합해서 이따따 또는 이따.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은 바느질 할 때 바늘에 실을 엮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바늘 귀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이따따련에서의 그 왼쪽에 있는 귀는 뭐냐면 이 북에 바늘로 말하면 바늘 귀처럼 실을 담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을 담는 북의 귀에 실을 담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천을 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천을 짤 때 실이 어떻게 풀어지죠? 그렇죠. 계속 있다 가면서 풀어지면서 천을 짜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실이 길게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천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서 이따따 또는 이따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북 안에 있는 실이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따라는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배틀을, 우리가 북의 시실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배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천을 짜는 그런 모습을 보시거나, 아니면 실이 길게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때마다 이따따련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셔도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연관이라고 할 때 그 연자, 또는 연상에서의 연자, 연맹에서의 연자, 연방에서의 연자, 연합에서의 연자가 바로 이 이따따련 또는 이따련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북의 귀에 실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거나, 아니면 실이 길게 있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쌍상투관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6개의 글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글자들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쌍상투관이라는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글자를 살펴봤죠. 이 글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의 뜻과 의미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관이라는 의미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쌍상투관이라는 글자가 또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낼 때에는 그 의미 그대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숫산양환이라는 글자에서는 이 관이라는 것에서의 기역, 초성 기역이 히읗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역, 이응, 히읗은 자유롭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패턴을 가진 거고, 환이라는 것도 바뀐 거고, 그리고 너그럽다 관에서는 다시 숫산양환이라는 글자의 히읗이 기역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북의 시실관이라는 글자에서도 이 관이라는 의미 쌍상투관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빗장관에서도 북의 시실관이라는 그 의미 그대로 활용됐고, 이따따련 또는 이따련에서는 이 관이라는 의미 련으로 바뀐 거예요. 련. 리을로, 기역이 리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이나 이응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그런 패턴을 가진 글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그리고 이 한자를 공부할 때 음이 어떻게 어떤 패턴으로 변화가 되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가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아주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쌍상투관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6개의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더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